독일 의료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첫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 믿어온 AI 의료기술이 한국 병원의 조용한 진단 시스템 앞에서 단 몇 초 만에 무너져버린 건데요. 독일 전문가들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고, 특히 의료 데이터 분석가 안나 슈타인은 그 순간 자신의 보고서를 고쳐 써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저는 독일에서 의료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안나 슈타인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유럽의 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여러 국가의 의료 AI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는 유럽 보건청에서도 참고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번 한국 방문 대표단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출장은 마음 한켠에서 이미 평가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 회의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이 빠르지만 깊지 않아요. 독일처럼 철학과 윤리가 기반된 시스템이 아니라 속도만 앞세우는 기술 국가일 뿐이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장면은 제 확신을 더 굳혀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우리 유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의료 AI는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몇몇 동료는 한국은 아직 환자를 맡길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하나의 전제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풍경은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얼굴 인식 게이트는 몇 걸음 만에 통과되었고 수화물 시스템은 우리가 다가가기 전 이미 소지자의 위치에 맞춰 자동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병원 시스템이 아니잖아. 공항이지. 스스로를 설득하듯 그렇게 말하고 걸었습니다. 한 중국 의료기기 담당관 리밍이 곁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은 늘 이렇게 보여주기용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더 허술하죠.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미 믿고 있던 의견과 비슷했기 때문이죠. 편견은 이렇게 쉬웠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보면 되니까요. 호텔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창밖을 보니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구급차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뀔 때마다 어느 방향에서도 경적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의 질서가 마치 사람 아닌 어딘가에 의해 조율되는 듯 했습니다. 그 느낌이 묘하게 섬뜩했지만 동시에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호텔에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조도를 낮추고 실내 온도가 제 체온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직원은 태블릿으로 체크인을 도와주며 투숙객 상태를 분석해 최적 컨디션을 맞춥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도 아닌데 제 상태를 왜 분석하죠? 그러자 직원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AI는 환경을 먼저 진단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볍게 흘려들어도 되는 말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독일의 시스템은 늘 규칙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병원 시스템을 보면 실체가 드러나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도시는 너무 차분했고 지나치게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외투를 벗으며 창문을 열자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유난히 짧았습니다. 경적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한 뒤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불현듯 작은 불안이 스쳤습니다. 혹시 한국을 내가 과소평가한 걸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그 감정을 억누르듯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안나. 아직 본 게 없잖아.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 보게 될 장면들이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보고서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한국의 의료 AI는 속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대형 종합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외관은 유럽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마다 안내문을 들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접수 창구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환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심지어 휠체어를 탄 환자들조차 도움 없이 지정된 공간으로 흘러가듯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은 계획된 움직임처럼 보였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출이야. 환자인지 배우인지 아무도 모르잖아. 처음부터 의심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봐도 이상하게 느껴졌죠. 만남을 담당한 한국 의료진은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차분했고 표정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병원은 병원 특성상 늘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빠르게 걸어가고 간호사들은 지시를 날리고 환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곳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우리를 병원 AI 통합 진단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며 걸었습니다. 한 중국 담당관 리밍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극적인 장면 하나 보여주고 끝날 겁니다. 늘 시연용으로만 좋은 나라예요. 그 말은 제 머리를 부드럽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그의 말에 동의해버렸습니다. 역시 그렇지라고 마음속에서 되뇌었습니다. 진단실 문이 열리고 저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실내 한가운데에는 톡톡한 두께의 반투명 스크린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고 그 뒤로는 의료진 10명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시도 없었지만 모두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처럼요. 담당자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환자의 상태를 우선 환경으로 진단합니다. 신체 정보보다 먼저 주변 요인, 생활 패턴, 수면 시간, 심리적 패턴을 점검하고 그 다음 신체 데이터를 분석하죠. 그 설명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환경을 먼저. 유럽은 신체 원인 치료 순서가 절대적입니다. 그 말은 제 의료 상식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말이었죠. 저는 순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때 한국 의료진 한 명이 스크린을 조작하더니 실제 환자 사례를 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모습이 나타나자 스크린은 단 몇 초 만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냈습니다. 심박 패턴, 최근의 스트레스 지수, 수면의 질, 심지어 환자가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단 결과가 아주 조용하게 떠올랐죠.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설마 이게 진짜라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어진 설명이 제 가슴을 멈칫하게 했습니다. 이 진단은 AI 단독 결정이 아닙니다. 의료진이 보정하고 윤리위원회가 승인합니다. AI가 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분명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AI는 빠르고 정확했지만 결정은 항상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의 윤리와 AI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안전, 효율이 아니라 존중.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가 어제 공항에서 느꼈던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이 병원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심장이 깊게 내려앉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모두 잘못된 건가? 리밍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도 결국 시연용입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은 어딘가 흔들려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화면의 움직임은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지켜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반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한국을 이렇게 가볍게 판단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한나라에 대한 낡은 오만이 부서지는 소리였죠. 진단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리밍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안나, 방금 본 건 잘 만든 쇼일 뿐이에요. 한국은 늘 이런 식입니다.
보여주기엔 훌륭하지만 깊이가 없죠.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 안에는 한국을 낮게 보는 습관적인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방금 본 것에 대한 감정이 너무 강렬해. 그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제 안엔 아직 유럽 중심의 자존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무 빠르긴 했지. 결과도 단정적인 것 같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제 마음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우리는 병원 내 회의실로 이동하며 한국 의료진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가운데 둥근 테이블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한국 연구진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고 그 차분함이 오늘따라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리밍이 곧장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단단하게 만들며 말을 꺼냈습니다. 방금 시연은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사전에 준비된 데이터 기반 아닌가요? 실제 환자 변수가 발생하면 AI가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흠을 잡기 위한 공격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적 깊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치 한국이 앞서가는 모습을 인정하면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한국 연구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변수 대응을 위해 AI가 먼저 단정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AI는 가능성을 좁히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의료진과 윤리위원회가 함께 내립니다. 그 말은 단단했고 신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리밍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AI가 판단을 대신하잖아요. 그건 위험한 방식입니다. 중국은 AI의 판단력을 강화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게 미래죠. 그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확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측 연구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약간의 감정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쾌함이 아니라 철학적 차이에 대한 아쉬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의료는 속도보다 정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정확보다 더 중요한 건 책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 안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 그 단어는 제가 그동안 분석한 수많은 AI 시스템 보고서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효율, 속도, 비용 절감 같은 단어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밍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책임이라 그런 건 감성적인 접근일 뿐입니다. 기술은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 순간 아주 짧게, 정말 아주 짧게 그의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진단실에서 본 한국 의료 AI는 결과보다 더 큰 무언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이 회의실을 나가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은 사람을 이해한 기술을 원하지 않나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표현이 아니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리밍이 제게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요. 한국은 늘 말은 멋있지만 실전에서는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볍고 날카로웠지만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진단실의 조용한 스크린과 의료진의 침착함, 그리고 한국의 의료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부족한 건 한국이 아니라 나의 기준 아닌가? 그리고 그 질문이 이날 밤 저를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보건데이터 통합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실에서 본 시스템이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센터 내부에서 목격하게 된 장면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료기술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센터의 문은 조용히 열렸고 그 안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파도 같은 데이터 흐름이 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질병 움직임, 환자의 심박수면 스트레스의 장기 패턴, 그리고 한국 전국 병원의 의료 흐름이
하나의 지도처럼 정리되어 매 순간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병원 한 곳의 데이터가 아니잖아. 그러자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국가의료신경망입니다.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순간에 의료진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죠.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국 의료의 핵심 철학을 스스로 요약하는 것 같은 문장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유럽은 환자가 아프면 찾아간다. 한국은 환자가 아파지기 전에 다가간다. 그 차이가 눈앞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리밍은 여전히 비판을 위해 준비된 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데이터 흐름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에러 하나만 발생해도 피해는 돌이킬 수 없죠. 그의 말은 분명 일리가 있었지만 한국연구원은 차분하게 도표를 띄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류를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AI를 완벽한 의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어시스턴트로 만듭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제 목 아래쪽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의료 데이터를 다루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정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AI가 완벽한 의사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보조자. 그 철학은 의료의 개념을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적는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이 한쪽 스크린을 터치하자 예측 조기 경보 시스템이 시연되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움직이더니 어느 지역에서 스트레스 패턴이 급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호흡 곤란 경보가 미세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질병이 발생하기 전을 감지하는 계산입니다. 우리는 환자가 응급실에 오기 전에 동네 병원에서 먼저 연락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럽의 AI는 환자를 진단한다. 한국의 AI는 환자를 지킨다. 그 차이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리밍은 조롱 섞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겠죠. AI가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자 한국연구원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치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의 흐름을 진단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 말은 너무 생소했고 그러나 너무 옳았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세상이 아프면 치료한다는 방식밖에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환자가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체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을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그 사고방식을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방문 중간에 저는 어느 화면에서 환자 한 명의 생활 패턴 데이터가 부드럽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연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스트레스가 높고 어떤 날에 더 많은 불안을 느끼는지가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의 하루가 한 편의 영상처럼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한 명의 데이터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 말은 온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기술이었습니다. 리밍이 제 옆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이군요. 하지만 그의 말은 이제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설득력이 사라져 있었고 제가 본 한국의 시스템엔 분명한 기술적 깊이가 있었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며 저는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도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환자를 증상과 진단 결과로만 바라봤을까? 왜 우리는 속도와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을 평가했을까? 한국의 기술은 빠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발전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설계하는 철학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방문을 마친 뒤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평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상실전 의료 대응 테스트. 한국의 의료 AI가 단순한 진단 능력뿐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죠.
저는 이 테스트를 통해 한국의 기술이 가진 허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역시 한국은 여기까지구나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다뤄온 세계의 기준이었으니까요. 테스트장이 있는 건물로 이동하자. 넓은 실내에 병상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각 병상마다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된 패널이 떠 있었습니다. 조명이 낮춰지고 한국 의료진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딱 한 명만 지시를 하면 나머지 의료진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어떤 규율과 단단한 훈련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측 총괄이 조용히 말하자 즉시 병원 전체가 마치 숨을 들이키는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첫 번째 돌발 상황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환자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그 변화는 불과 몇 초 만에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AI가 밝은 경고 조명을 띄우는 것도 아니고 대량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만 조용히 떴습니다. 주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한 단어 뒤에 의료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시간에 기도를 확보했고 간호사는 무선 모듈로 약물 투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I는 실시간으로 심박 변화를 분석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아주 짧게 알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침묵 속 합창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그 침착함은 유럽 병원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리밍이 옆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저건 준비된 상황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자신감이 없고 불안함을 감추려는 표정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환자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AI가 자동으로 과거 데이터를 불러와 예측 가능한 위험군을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의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 보정하며 말했습니다. 이 환자는 전날 수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3번째 위험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AI는 즉시 그 의견을 반영해 경고 수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AI가 인간의 판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처럼 보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정 결과는 유럽 최신 시스템보다 몇 배 더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밍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깍지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시선이 흔들리는 것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때 한국 의료진이 마지막 돌발 상황을 띄웠습니다. 환자 2명이 동시에 위험 수치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시스템이라면 즉각 경보가 울리고 혼란스러운 지시들이 난무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AI는 두 환자의 패턴을 동시에 읽더니 각 환자에게 필요한 핵심 조치만 단 3개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문장은 한국어로 아주 차분하게 떠올랐죠. 첫 번째 환자 기도 확보 우선. 두 번째 환자 산소 포화도 보정 필요. 의료진 판단 대기 중.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AI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의료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서도 경험한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속도도 아니고 위험도 아니고 이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한국이 가진 인간 중심 기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기준이 틀렸어. 입안이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믿기 어려울 만큼 아름답고 기술과 인간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장면을 보고도 한국이 단지 빠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을 향해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테스트가 끝난 뒤 우리는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한국보건데이터 통합센터 옆 별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작고 조용한 회의실이었는데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방금 전 테스트의 장면을 떠올리며 손끝이 계속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긴장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혹은 부끄러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리밍은 방 안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여전히 한국 기술의 흠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는 잘했지만 실제 상황에선 변수가 훨씬 많아요. AI가 과연 그걸 다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공격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한국을 무너뜨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부정하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단순한 시연이라고. 리밍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가 얼마나 큰 혼란을 느끼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국 연구원이 조용히 우리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AI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희는 기적 같은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래 걸리는 일을 조금 더 빨리, 복잡한 일을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그 말은 겸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자부심이 깃든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투 속에서 이 나라가 가진 묵직한 철학을 느껴으로써 같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연구원은 우리에게 통합센터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은 환자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환자가 아프기 전에 도와줄 수 있는 생활보호 기술입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전히 환자가 병원에 오고 난 뒤의 일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예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을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리밍이 이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이상주의적 접근 아닙니까? 결국 환자는 병원에 오게 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연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기술을 더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놓치는 순간을 AI가 잡고 AI가 놓치는 마음을 사람이 채웁니다. 그 문장은 제가 여태껏 들어본 의료정의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실용적이며 가장 인간적인 정의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AI를 인간의 대체물이 아니라 동반자로 보는 건가요?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AI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미처 보지 못한 위험을 AI가 빛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 무언가를 깨뜨렸습니다. 제가 수십 년 넘게 붙들어왔던 유럽식 의료 기준이 단지 효율적일 뿐 사람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창밖을 바라보니 한국의 도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구급차가 신호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고 사람들은 크게 서두르지 않았으며 거리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혼란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바로 이 나라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증명하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대신 준비로 세상을 지킨다. 리밍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나,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 가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저도 정확히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처음 느끼는 묵직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건 충격도 아니고 단순한 감탄도 아닌 존중과 배움 사이에 있는 깊이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 한국이 선택한 의료의 미래였습니다. 센터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귀국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빛은 많은데 소음은 적고 사람은 바쁜데 혼란은 없는 묘한 구조의 도시. 제가 처음 느낀 설명하기 힘든 고요함이 이제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질서라는 걸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고요함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뒤바뀌었습니다. 호텔층 전체에 설치된 비상 알림이 아주 작지만 또렷한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의료 연동망 이상 감지 실시간 분석 진행 중.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테스트가 아닌 진짜 상황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리밍이 허둥지둥 방에서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뭐야?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요? 층마다 한국 보건 담당자가 이미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도 혼란도 없었습니다. 단지 침착함만이 있었습니다. 그 침착함을 보는 순간 저는 묘하게 안심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즉시 긴급대응본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낮에 방문했던 데이터 통합센터와는 달리 조도가 낮고 모니터가 훨씬 많았으며 수십 명의 의료진과 데이터 분석가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점은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필요한 모듈과 데이터를 불러오고 AI가 띄워주는 정보를 보정하며 침착하게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혼란처럼 보였지만 곧 정교한 자동화된 질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 경보가 떴습니다. 서해 해상 의료 데이터 신호 이상 감지, 통신망 지연 발생, 응급군 환자 데이터 연결 불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보건 인프라 전체와 연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리밍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간이 지시해야 하잖아요. 그의 말은 불안한 마음이 만들어낸 방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연구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AI는 지시받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리가 보기 전에 위험의 범위를 좁혀줍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이 바뀌며 세 가지 문장이 떴습니다. 통신 지연 원인 기상 영향 가능성 높음. 대체 데이터 경로 확보 중. 병원 네트워크 자동 재배치 진행. 누구도 놀라지 않았고 의료진은 그 문장을 확인하는 즉시 각자의 위치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참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서해 해상에 위치한 한 선박의 의료 신호가 폭우로 인해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환자 2명이 응급군으로 분류되어 있었고 심박 데이터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AI가 자동으로 선박의 의료 모듈 전체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위험 요소 가능성을 3단계로 나누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과거 상태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회복 가능성 계산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이 불안정하니 근처 병원으로 연결을 재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AI가 띄운 3가지 옵션 중 가장 안정적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끝나는 순간 스크린에 신호 복구 완료라는 문장이 떴습니다. 그건 너무나 조용하고 짧게 끝났습니다. 리밍은 말을 잃은 채 입술을 달달 떨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전 대응이잖아요. 이 정도 속도면 불가능해야 정상인데.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 안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은 미소도 짓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매일 같은 흐름처럼 반복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준비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나라의 조용한 힘은 대체 어디까지일까? 이 질문은 제가 귀국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귀국 비행기 안
저는 창가에 앉아 며칠 동안 한국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처음엔 한국의 의료 AI를 가볍게 여겼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앞에 놓인 노트북 화면 위에는 그 모든 선입견을 지우는 문장들이 하나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천천히 움직여 보고서의 첫 줄을 다시 썼습니다. 한국 의료 AI는 속도를 말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준비와 침착함으로 생명을 지킨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건 한 나라를 단순히 평가하는 문장이 아닌 제가 보았던 모든 순간을 담는 고백이었습니다. 옆자리의 리밍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조롱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인정에 가까운 침묵만이 남아있었죠.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우리는 기준을 잘못 잡고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들면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의 흐름을 지키고 있었어. 비행기는 구름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고 그 고요함이 마치 한국의 도시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크지 않지만 흔들림 없는 시스템.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AI 시대의 경쟁자가 아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기준이다. 노트북을 닫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서가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을 기록하는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걸.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 의료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